안녕하세요. 아빠가 들려주는 의학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파이브로마이알지아, 섬유, 근통이라 해야 되나? 하여튼 이것의 진단 기준이 있기나 한가? 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보고 그 편리한 무료 진단 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가 많아요. 그 앞통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. 근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는 앞통점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닌데 그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. 과거에.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 책을 쓸 때 그 파이브로마이알지아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소개한 적도 있고 그때에 비해서 이제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개선된 진단 기준을 갖고 있으실 텐데 문제는 그 개선된 진단 기준이 2010년 진단 기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책, 그 1차 진료를 위한 정형외과 그 책에도 2010년 진단 기준을 소개해 놨거든요. 그리고 개정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럼 지금은 2023년이니까 13년 전이잖아요. 그럼 그 사이에 개정되지 않았을까요?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. 그게 2011년, 16년, 19년에 각각 조금씩 개정을 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그 AJC인가? 하여튼 그 공식 학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모아서 한 그게 아니라 나름 유명한 의사지만 연구자지만 약간 개인적인 연구 결과를 해서 이렇게 개정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한 거고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진단 기준 개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아직 잘 모를 수는 있겠죠. 그것들을 계속 루틴하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. 그 2016 진단 기준이 개정됐을 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앱을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전에도 근데 그거를 귀찮아서 이거 앱을 만들어도 이거 잘 안 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걸 미루고 있다가 오늘 그 앱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이 진단 기준이 왜 오해를 사기 쉬운가? 그리고 그 진단 기준이 단순한데 그게 막상 앱이 없으면 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진료하다 그걸 다 꺼내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앱을 만들었거든요. 제가 앱도 만들고 그 PHP로 진짜 제가 공부 아주 독하게 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무료로 앱도 만들었어요. 그 책에도 올려놓고 그 QR코드 넣고 했습니다. 그거 쓰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뭐 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제가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앱을 소개하다 보면 그 진단 기준이 어떤지도 알게 될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. 앱 진단 기준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 기준 2010으로 돼 있죠. 그리고 보면 오른쪽에 설명이 되는데 설명을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설명을 클릭하게 되면 오렌지색이 있던 것이 없어져요. 다시 하게 되면 설명이 있는데 요 설명이 그 설명이거든요.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볼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 없어집니다. 지금 보겠습니다. 보면 WPI와 이 WPI와 SS, Symptom Severity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요. 그리고 WPI 이것을 보시면 아주 여러 신체 부위가 있죠. 그 신체 부위가 몇 개 이상 돼야 되는 거예요. 진단 읽어보겠습니다. 총 19개인데 19개 중에서 몇 개 이상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. 내용은 간단하죠. 근데 이걸 리스트가 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체크하겠어요? 그래서 보면 left, right, 턱 그러면 다 left다, right다, 그리고 목이다. 그 left, right, shoulder 같은 경우도 shoulder. 그 다음에 배, 흉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노란 칸에 보면 6.7점 숫자 올라가거든요. 빼면 다시 이렇게 6.7점이 떨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WPI 점수를 내요.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Symptom Severity SS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또 점수를 냅니다. 보시면 이게 피로감이 보면 피로감이 4단계로 되어 있어요. 4단계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. 하게 되면 그거 해당되는 점수가 옆에 오른쪽에 나와 있죠. 이렇게 오른쪽에.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클릭하게 되면 요거 해당되는 것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점수를 찍습니다. 요것도 해서 점 찍고 마지막은 전체적인 그 해당되는 그걸 찍고 해서 이거 1, 2, 3, 4 해당되는 요 점수 있죠. 0부터 3점까지 있는데 요거의 합계가 요게 SS 점수예요. 보이시죠?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SS 점수와 WPI 점수가 각각 얼마 이상일 때 이것이 진단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산하기 하게 되면 파이브로질러이가 아닙니다. 점수가 모자라니까 그 기준에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. 그다음에 이게 뭐 다시 또 이게 뭐 좀 더 해당됐다 그러면 아마 될 겁니다. 그래서
계산하게 하게 되면 진단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. 개수 세고 점수 세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. 그런데 요것이 막상 앱이나 종이나 그 있지 않으면 그 환자 보고서 알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앱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1차 진료를 위한 그 카페에 넣어놨어요. 무료로 다운받아서 안드로이드 앱만 됩니다.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게 왜 이것을 진단하기 어려워하느냐? 단순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이것이 그 앞통점 있죠. 이렇게 눌러서 앞통점. 그걸 가지고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진단하자는 분이 꽤 있거든요. 그건 제 책에서 설명드렸지만 그건 처음 진단 기준이 아니고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죠.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단순한 여러 것 중에 아픈 증상이 아니에요. 보면 피로감, 아침에 깨는 거, 인지기능, 그 뭔가 인식하는 거죠.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.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몸의 뭐 피로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전신 증상이란 말이에요. 전신 증상.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. 그리고 유병률이 상당히 많거든요. 꽤 많은 사람이 여기에 되는 데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게 오늘 좀 무력하다. 오늘 아침 깨기 되게 힘들다. 뭐 이런 거 월요일 아침마다 진짜 회가기 힘들어.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제일 위에 있어요. 적어도 3개월 이상 지금과 비슷한 증상이 계속 있으면서 다른 병으로 예를 들면 뭐 만성 소모성 질환 있잖아요. 그것들은 다 필요하거든요. 체중도 감소되고 뭐 아픈데 이것저것 아플 수 있잖아요. 그런 거 아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다른 병이 아니라고 된 경우에 이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기준이 맞아야 되고.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또 진단할 것도 아니지만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 기준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숙지를 해야죠. 대충이라도 숙지를 해야 되고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뭐 이런 앱이나 웹사이트나 또는 뭐 종이라도 어쨌든 갖고 있어야 외래에서 쉽게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것도 안드로이드 폰 가지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거 이게 뭐 통풍 뭐 이런 것들은 제 앱에 항상 깔아놓고 탁 바로 해서 딱 하면서 환자한테 또 설명돼줘요. 그래서 환자분들이 엉뚱한 진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. 뭐 통풍 아닌데 통풍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고요. 아직 확진이 안 됐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아닌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서 들어가지고 뭐 이 증상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걱정 되게 하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거 이렇게 기준에 해서 아니다고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안 보여주면 이 사람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 기준을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앱도 만들었고 웹사이트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앱이 제일 편하긴 하겠죠. 핸드폰 바로 볼 수 있으니까. 요 동영상 밑에다가 또 링크는 달아드릴게요.